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폭전대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무당층 23.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더 많이 언급되는 그런 정당명에 네. 조금 더 먼저 이렇게 투표하게 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거의 결말을 보는, 이게 어떻게 될까 결말을 보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올라간 일시적으로 올라간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이 중도 무당,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연 확장이라는 것이 네.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정치가 매일 싸움이나 하고 시끄럽다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 분들의 고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의 결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얻어지는 것이고요. 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개를 이제 매우 많이 돌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정부 여당으로부터,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렇게 고개를 돌리실 때 그 돌리신 고개를 민주당이 충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요? 이번에 왜 한동훈인가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입장을 한국일보가 분석해서 보도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전국 정당이 아니라 TK당으로 전락해버렸다에 대한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이재명 대표하고에 있어서의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당선 직후에 보수 언론에서 잡은 프레임은 미래 세대, 73년생 한동훈, 미래 세대 때 기득권, 민주당, 요런 프레임을 갖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민주당이 조금 더 변화된 전략을 쓴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핵을 하고 그리고 집권 준비를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조금 더 그 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수 세력에서조차도 김건희는 굉장히 리스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와 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당대회에서 네. 보였죠. 예. 그러니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해서 예. 거기에 어떤 반사이익으로 저는 표를 가져간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보여줬던 서로에 대한 폭로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언사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 댓글도 그러하고요. 여론조작팀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도 그러하고요. 이런 것들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로 이런 그 당 내에 이전 투구를 이전 투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 지지의 향배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지난 총선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이재명 대표 메시지는 우리가 잘해서 잘한 것, 네.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정치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집권이 가능한, 수권 가능한 대한야당으로서의 자기 정치의 내용을 민주당이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맞습니다.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싸우고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순서나 네. 아니면은 보여지는 드러나는 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균형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굉장히 쉽지는 않다. 이게 한쪽만 부각되는 면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모습,
집권 준비, 그리고 민주당이 한 번만 집권하고 끝날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균형감 있게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 저는 이 전략이라는 것이 네. 가장 좋은 전략은 원칙,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뭐 정보 비대칭이 거의 다 무너진 지금 현재 인터넷 네. 세상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잘 알아보세요. 그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인가 아닌가. 그러니 그 판단을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모습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잘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상당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아니라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와 맥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목을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세론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네네. 이제는 확고한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야지 저들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 누르기가. 네네.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항 없이 바로 투항을 시킬 수 있는 일이 네. 확실한 대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사람을 아주 더 빛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내세워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따르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된 8알이 김건희 여사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정권이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으십니까?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죠. 네. 그런데 이 최혜병의 그런 희생까지 그 모든 일들의 뒤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다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기나 한가. 그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남편이 아닌 본인의 이름이 있기는 한가. 그렇다면 이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 아닌가. 그리고 이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만 하는 여러 가지 함의를 저는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아닙니까? 네. 본인에게 위임하지 않은 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정권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만 하는 100가지 이유를 담고 있는 네. 그런 단어입니다. 국정농단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그 주요한 증거, 지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혜병 특검법을 이토록 온몸으로 온 힘으로 거부하는 이유. 네네. 저는 파고 들어가 보면 네네. 이번에 살짝 드러난 그 이종호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곳곳에 김건희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도화선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인사, 공직에 대한 인사 네. 그런 것까지 저는 불길이 확 번질 거라고 보거든요.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고 네. 뭐 공직 인사와 관련된 것, 그밖에 다른 현안들이 앞으로 도처에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네. 이것은 국정농단으로 보인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주말엔 어디로 가십니까? 부울경과 네. 충청도입니다. 부울경, 충청도. 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수도권, 호남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점점 큰 판으로 네. 옮겨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남은 레이스에서 어떤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전당대회 누가 잘 싸우나도 잘 가려내 주시고 네. 그리고 누가 준비를 잘 할 사람인가도 잘 가려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기 이재명 지도부를 좀 촘촘하게 짜주십사는 마음,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재집권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집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에 투자를 해주시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자극적인 얘기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비판을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정진하는 그런 새로운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그 오마이TV에서 토론회. 맞습니다. 예. 오후 5시, 원래는 3시였는데 예. 본회의가 잡혀가지고 5시로 연기됐어요. 이루어졌습니까? 네. 예.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저희가 받은 공통 질문이 네. 그 현 정권에 대한 각자의 소신들, 네네. 그리고 정책 관련한, 지도부가 되면 정책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네. 당원 주권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각각의 후보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은 좀 짧게 예정이 돼 있는데 네. 한 후보가 이제 2명의 네.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정말 민주당 전체가 참 능력 있구나, 참 유능하구나, 집권을 맡길만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다시사니님께서 희귀질환자 식품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선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정치하시겠다는 의원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레이스 과정에서 좋은 성적 내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